네, 지금부터는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관. 예, 건강하십시오. 네네. 자, 최근 남북 관계 어떤 마음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이러다 이게 무슨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네. 오늘 새벽에 그 재난 문자 갑자기 울리니까 그거 보고도 놀랐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글쎄 나는 새벽 1시 몇 분 자다가 갑자기 그 핸드폰에서 삐삐거렸나? 그 소리를 듣고 네. 지진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건 뭐가 좀 결국 DMZ에서 뭐가 총격전이 붙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새벽에 깜짝 놀라신 분들이 정말 많고. 그야말로 참 그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권,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북한 선의에만 기대는 그런 굴욕적인 대북 정책 그 후과를 지금 치르는 거다. 이런 해석들, 비판들 많이 네. 하잖아요. 내가 77년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권 말년이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2004년 6월 30일 노무현 정부에서 물러날 때까지 27년 정도죠. 27, 8년을 최전선에서 남북관계 최전선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뭐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무슨 그 굴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그런 식의 그 말을 하는 건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지. 남북관계 일선에서는 그야말로 그 뭐라 그럴까 물이 가득 그 담겨진 뭐 어항이나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것처럼 남북관계를 관리를 해야 돼요. 조심조심 해야 된다. 그럼요. 일거수일투족이 그야말로 바로 그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북한이 무슨 짓을 한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뭐 화내고 고함 지르고 그다음에 또 비례 대응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은 가는 방향이 오는 홍두깨 돼서 돌아오게 돼 있지. 그렇게 해서 그 국민들이 5,200만이 이제 불안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화끈하게 하다가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증권시장은 바로 춤을 추게 돼 있습니다.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뭐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아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외 투자가 빠져나가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기가 이제 망가질 텐데 지금 말하기 좋아하게 무슨 그동안에 뭐 5년 동안 뭐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맸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럼 한번 세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남북 문제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최근에 북쪽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들도 보면 굉장히 거칠어지잖아요. 거의 남쪽과는 그냥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이제 북한의 대남 메시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그 일단 남쪽을 상대로 하지만은 그들 내부의 속사정과 밀접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또는 국제 정세하고도 깊은 연관이 돼 있고. 그렇겠죠.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해서는 핵 협상은 일단 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은 북한이 협상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몇 년 동안 해왔었어요. 그게 전제였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완전히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도 그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니까 접었습니다. 접은 증거가 작년 1월 달에 이미 예고를 했고 3월 24일인가 그 미사일 발사하는 걸로. 그러니까 북미 협상이 북미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동안은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었죠. 모라토리엄도 지켜왔었죠. 2018년 4월 달에 그걸 자진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은 좀 좋아질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좋다. 그러면은 우리는 북미 협상은 접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미사일과 핵 그 모라토리엄도 지금 철회한다는 조치를 이미 작년 3월 달에 했습니다. 금년에 발표된 연초에 발표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도 미국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독한 말도 하지도 않고 아주 이제 말하자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뭔가 기대가 있어야 실망도 하고 비난도 그렇죠, 할 텐데. 그렇죠. 그 대신 남쪽에 대해서 아주
극악한 표현을 써가면서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 남북 관계를 그전에는 북남 관계라고 하는 표현도 썼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대 관계라고 성격 규정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명백한 적으로 남조선이 뭐 다가왔다 하는 표현을 네. 쓰면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이제 혼내주기 위해서는 전술핵도 다량으로 생산할 거고 전략 핵과 미사일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략 핵은 전략 무기는 그거는 이제 대미용이지만 대남용은 이제 전술 그 핵이죠. 400km, 600km 나가는 거, 이것도 이제 많이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욕을 많이 했죠. 그런데 나는 북한이 지금 남한을 그렇게 완전히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반남 감정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걸 보고, 아, 저건 내부적으로 지금 뭔가 좀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체제 결속을 위해서는 뭔가 밖에 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에너미가 있어야 돼요. 정치학의 이제 기본인데 국제 정치에서는 안을 들여다 보니까 2020년 연말에 북한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내용은 참 어마어마해요. 남쪽에 그 뭐 드라마라든가 그 케이팝 음악 이런 거와 관련된 USB나 뭐 CD 같은 걸 가지고 들어와서 유포원자는 사용. 그걸 또 본 사람은 보고 또 여기저기 가서 얘기한 사람은 2년 내지 7년 징역. 그 젊은 세대들이, 북한에도 이제 MZ 세대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남한화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겁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는 경제대로, 제재 때문에 경제는 어렵지. 특히 이제 작년에 식량 사정이, 농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가 금년 전원회의 끝나자마자 금년도 식량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네. 도시에서 막 걸음 보내기 운동을 하고 이러는데, 이걸 보면은 식량 문제도 어렵지. 그다음에 민심은 흔들리지. 젊은 애들은 남한화되고 있지. 심지어 남쪽에서 쓰고 있는 무슨 남자 그 친구를 그전에는 가령 남자 이름 밑에다 가령 세연동무 뭐 이렇게 불렀는데 오빠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자기야라는 말을 쓰고, 이게 남한 드라마 무슨 저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영향을 준 모양이에요. 그거를 갖다 와서 무슨 남조선 괴뢰식 말투를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사회문화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제재는 풀릴 가능성이 없고, 대내적으로 지금 그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스리려면은 하여튼 남한을 그 적으로 몰아가지고 어떤 전략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대내 메시지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대내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결속시키고 체제 그 지지도를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 때리기를 시작한 건데, 네. 이제 그런 속사정은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듣기에는 남한을 금방 치고 들어올 것처럼 보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아까 조금 전에도 김행 비대위원이요? 비대위원 무슨 말 한마디 못하지 않았냐고 그러는데 그 말 많이 해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네. 그리고 북한은 참 잃을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무인기를 한 대 보낸 뒤에 여기서 세 대, 네 대 보내가지고 가봐야 무인기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평양까지가, 서울 평양이 200km입니다. 무인기 거기까지 못 가요. 개성 상공 좀 돌다가 오는데 거기서 사진 찍어봐야 별것이 없어요. 그러나 북쪽에서 내려온 무인기가 용산 상공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서 카메라를 얼마나 좋은 걸 썼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 주변에 뭐 여러 가지 그 구조 같은 걸 다 찍어가지고 왔을 텐데, 별로 그 북쪽에 대해서 1대1로 내진 비례 대응을 해봐야 북한은 아프지도 않고, 네. 오히려 가는 방향이 오는 홍두깨식으로 더 남북 관계만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보면 강경하잖아요. 근데 강경한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화끈하게 뭐라 그럴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심정은 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환호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있죠.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 안 하고, 북한은 뭐 대외 경제 의존도가 낮아가지고 유엔 대북 제재를 받아도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아프기는 아프지. 그러나
절대적으로 죽고 사는 정도로까지는 가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대외 경제 의존도가 80~90%입니다. 만약 그 비무장지대에서 총소리가 나거나 NLL 선상에서 무슨 오선이 또 납치가 돼가지고 나쁘게 돼가지고 간다든지 또는 뭐 미사일이 가령 NLL 넘어가지고 남쪽 해역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바로 증권시장 춤출 거 아닙니까? 코리아 리스크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아주 공공하게 쓰여지고 있는 나라에서 네. 경제도 생각을 해야죠. 근데 대통령실은 비례적인 대응을 넘어서 압도적인 대응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압도적 대응이고 일전불사 무슨 핵을 두려울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듣기는 괜찮죠. 시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몰고 올 후과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제 쪽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경제수석비서가 뭘 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세게 해가지고 우리 경제 망합니다. 우선 듣기는 그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경제 망치려고 이러십니까? 하는 거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군사행동 우리도 어쨌거나 무인기 오니까 세대를 보냈다고 했나요? 그거 이제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고 당장 유엔사도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도 왜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집회에서 총격이 오가고. 많이 있었는데 정전협정 위반 사례는 숱하게 많습니다. 네. 그동안에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에 서로 그 유엔사 측과 북한 측이 주거니 받거니 뭐 정전 위반 사례 가지고 판문점에서 회담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했지만 군사정전이 열리고 뭐. 아무 소용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위반 사례를 지적한다고 해서 북한이 행동을 고친 것도 없고 또 북한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 유엔사 측이 또 고친 것도 없고 그건 그야말로 통과 의례처럼 지나갔는데 이번에 무인기 가지고 유엔사에서 조사해가지고 유엔 대북제재도 그 아랑곳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북한이 그 말 듣겠어요? 네. 실효적이지 않을 거다. 실효성이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그 연말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공동 핵연습 이거 거론했다가 미국 대통령이 바로 부인하고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리가 너무 핵 연습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핵 단추를 같이 누른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그건 허락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거는 나토의 핵 공유도 그렇게는 안 해요. 네.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눌러야 돼요. 그래도 이제 조인트 플래닝, 조인트 엑서사이즈를 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그 수준까지 가고 싶어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네. 그러나 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그렇게까지 그 요구를 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무기 시장입니다. 확장 억제 정도 약속해주면 됐지. 핵단추까지 같이 누르자는 것은 그야말로 무엄하도다야. 무엄하도다.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요구. 그러니까 표정이 질문 받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면서 노 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통일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군당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확성기 방송도 글쎄요, 언제든 게시할 수 있도록 확성기 준비하고. 방송 재개하고 전광판 또 다시 틀고 그다음에 전단 살포 금지하지 않고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한테 별로 영향 안 줘요. 이쪽에서 보내는 사람은 대단한 영향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당국에서 아주 싫어하는 걸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 싫어하지만은 귀찮지만 그 이제 수거해가지고 그냥 폐기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 확성기 방송은 이건 소리가 날아가는 거고 전광판의 그 장면들이라는 소리는 그대로 그냥 북한 인민들, 북한 군인들, 최전방 군인들 귀 속에 들어가고 눈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북한 군인들이 그 흔들릴 것 같으면은 바로 그냥 저 확성기에다 대고 뭐 박근혜 정부 때 그 총 쐈죠. 격파 사격하겠다는 경고까지 있었죠. 했죠. 그때. 그렇게 했죠. 그 이쪽에서 세게 나가니까 뭐 그때 뭐 또 군사회담이 열리고 하긴 했었지만은 지금 이제 그 확성기 방송 재개하고 전광판 이런 거 다시 틀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금년도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놓은 말이 있어서 김정은도 북한 당국도 뭐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오늘 새벽 1시 몇 분에 그 무슨 경고 메시지 들어온 것처럼 지금 휴전선 쪽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바로 증권시장 영향 받는 거예요. 네. 듣기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지는데. 2017년에도 왜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다가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기화로 급격히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2017년 말도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때 이제 북한이 2017년 9월 3일 날 6차 핵실험을 하고 11월 29일 날 사거리가 15,000km가 나간다고 주장하는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나니까 비록 그것이 대기권 재진입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그러나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 진짜 북한이 앞으로 더 큰 사고를 칠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12월 5일 날 그 유엔 사무차장이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12월 9일 날 나왔어요. 가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판에 의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그 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하고 나왔다고 얘기를 한 뒤에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 평창 올림픽에 오라는 얘기를 취임 직후부터 계속 노래를 네. 불렀죠. 그러나 미국이 그 더 이상 그 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밀사를 보내서 대화할 그 용의가 있다는 그 사인을 주니까 남북 정상 평창 올림픽을 참가하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부터 하고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들 나름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였지 그냥 뭐 한국 정부가 노력을 가지고 된 거는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자,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은 굉장히 많이 고도화돼 있고 미중 갈등은 격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중러 이런 연대도 또 만들어지는 기류고 일본 재무장 기류도 굉장히 격화 빨라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 관리하고 전쟁을 안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글쎄요. 그래서 그렇지.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신냉전이라는 말을 이제 쓴 건데 북쪽에서도 그 얘기를 씁니다. 우리 이제 국제정치학자들도 전문가들도 신냉전이라는 말을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북쪽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미일이 이렇게 똘똘 뭉치기 때문에 우리 북중로도 뭉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삼각대결로 가는 건데 근데 미국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지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그 여력이 딸리는데 우크라이나 때문에도 네. 그런데 자꾸 한국 정부가 세게 지금 북한에 나가가지고 한국에서 국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아마 굉장히 지금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스톱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네, 장관님 시간이 좀 다 됐는데 네. 짧게 지금 이 국면에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해야 됩니까? 이 국면에 그냥 그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그런 말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정책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경제에 미치는 소위 그 파급 효과라고 할까?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좀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 말씀 계속 하시네요. 네. 자,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시엔 타다건건.